23명 친명 지도부 전원 공천.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 계속되는 밤의 공천 상황 발표에 이른바 비명 행사가 완성됐다는 평가들을 지금 여당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천 초기에는 음해 공격이 막 판을 치니까 진짜 공천을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의구심을 좀 가졌다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진짜 개혁 공천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제 우리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막바지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이른바 뭐 비명 행사, 그 공천 과정, 친명 횡재 뭐 이런 부분 언급하기 전에 오늘 밤에 또 거의 이제 마지막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구장처장님. 네. 특히 전해철, 양문석, 안산, 김성주, 정동영, 윤재가, 박지원. 여기는 이제 이른바 친문과 친명의 전면전 양상이라면 또 이른바 올드보이들 정동영,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한 공천 과정도 꽤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이 이 비명 행사, 친명 횡재라는 이 규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이 비명계 의원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0년 21대 총선이 치러졌을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였기 때문에 예. 친문 인사들이 상당수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이 총선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은 친문 중심에서 이른바 친명 중심으로 공천 그 물갈이가 되는 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명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 말 맞다나 혁명,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 컷오프되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낙선하는 친문, 특히 비명계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친명을 위한 이 시스템 공천 아니냐 이런 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표적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과연 이 공천장을 거머쥘 수 있느냐 아니면 결국 비명계로 낙인 찍혀서 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외면을 받아서 이 탈락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정동영, 박지원 두 사람이 만약 생환을 한다라면 민주당은 뭐 올드보이의 귀환뿐만 아니라 이제 퇴행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그 설득 논리로 국민의 어떤 특히 중도층 지지 외연을 확장할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너무 이제 비명 행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표현을 더 언급하고 싶긴 한데 그만큼 또 민주당의 공천 사항을 잘 반영하는 의견도 없다, 표현도 없다라는 뭐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 얘기도 있어서요. 지금까지 뭐 현역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든 혹은 당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에 탈락했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습니다. 정작 제가 견디고 다스리기 힘든 것은 제 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처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비판했던 논란을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들도 대부분 다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뭐 이른바 남구 팔정 얘기까지 어제 오늘 저희 뉴스탑10에 했었고요. 소정숙 국장님, 도종환, 송갑석, 이용우 뭐 이제 거의 이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 공천 탈락 움직임. 오늘도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뭐 전해철 의원이든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될
결과도 대략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권리당원들이나 저기 할 때 대략 어떤 지도부의 흐름,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투표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속에 큰 자기장 안에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 자체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에 송갑석 의원이 이제 패했는데 저게 좀 약간 독특한 게요. 이 송 의원이 유일한 그 광주의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이 민영배 의원인데 민 의원도 뭐 친명 의원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처음 이번에 도전하는 분들이에요. 광주라는 지역이 이게 재선 의원이 살아남기 힘든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본다고 해도 뭐 천정배 의원이나 이용섭 의원이나 강기정 의원, 뭐 전 의원들이죠 전부. 이 정도, 그러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재선 의원을 지낸 분들이.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부분에서 너무 이게 뭐 계속 초선들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광주 현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것이 좀 개혁성이 부족해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 거기는 누구를 공천하든 당선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사람을 바꿔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송갑석 의원의 탈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시각에서 하나 조금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전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바로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지금 조사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정정당당히 살아왔고.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 그런 과정, 비명계 의원들의 줄줄이 공천 탈락 위주로 준비를 했었다면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다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기 직전인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23명 전원이 공천을 받고 본선행을 확정됐다. 비명계에서 뭐 해도 해도 넘어간 거 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오는 민주당 공천 결과들은 경선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비명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당원들의 선택을 약간 좀 폄훼하는 약간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뭐 그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 지도부 23명 다 이제 뭐 그 본선에 들어갔다 뭐 이건데, 그 중에서도 몇몇은 경선을 통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뭐 국민의힘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뭐 김영동,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뭐 이런 주요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전원 다 뭐 공천을 다 받았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야 크게 이제 뭐 다 별 차이가 없는 뭐 이러한 뭐 결과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친명 지도부 전원 공천 얘기 23명. 민주당 오늘도 또 발표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천 작업 여야 모두 막바지입니다.